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1년의 흐름을 쫙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뭐 다들 아신 것처럼, 제가 이제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 관련해서는 제가 아침에 출연하는 딜사이트 채널에서도 꾸준하게 이제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일단 한번 보자고요. 이제 시간 흐름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처음에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 25% 부과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중국 10%도 있고.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왜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는 걸 보고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아, 이렇게 하면 트럼프 2기 때 우리나라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우리나라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국장을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그냥 국장 하지 마시고 미장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특히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만약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 당선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 주식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트럼프 1기 때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건 계속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 안 좋았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첫 해는 뭐 허니문 기간 누군지 모르니까 1년차 괜찮았고, 그때는 글로벌 전체가 다 괜찮았고,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4년차까지는 내리기는 하락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년차 때 마지막에는 그 팬데믹이 터지면서 유동성 장으로 올라간 거지 트럼프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장은 빠졌어요. 3년을 내리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어차피 보편적 관세 때리면 결국은 글로벌 물동량 떨어지고 교역량이 떨어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무조건 우리는 숏이다, 안 좋다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외국인들 계속 우리나라 매도 쳤죠. 실제로 국장도 계속 안 좋았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그냥 이제 1월 달부터는 우리 시장 좀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단순 수급적인 상황. 그러니까 쇼커버링.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그리고 나면 그냥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는 마무리되고,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숏이었던 플레이, 그러니까 우리는 숏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숏이었던 이 포지션은 쇼커버링이 나오니까 수급적으로 우리 시장은 좀 좋을 거예요. 언제까지? 1월 한 20, 그러니까 취임 직전까지. 그때까지 좋고, 그 이후에는 다시 떨어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긴 했죠.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원래는 저는 우리나라 시장은 더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최근에 스탠스를 바꿨죠. 언제? 요때 11월 26일 딱 이거 관세 나오는 거, 그러니까 멕시코, 캐나다 관세부가 딱 요렇게 나오는 거 보고 아닌데 우리나라가 이제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1기 때랑 다르고 1기 때랑 달리 우리나라 시장이 국장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왜? 보편적 관세 안 때릴 수도 있겠다. 안 때릴 수도 있겠고, 결국 멕시코나 캐나다라 이렇게 관세를 부과한 건 뭐다? 중국을 겨냥한 거잖아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어차피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 중국을 겨냥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보편적 관세는 안 때릴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제 생각이 만약에 맞다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그러니까 이 전체 글로벌적으로 그러니까 보편적 관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미국의 재정을 세금도 인하해야 되고, 미국 지금 재정 그러니까 부족한 사항을 이제 관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걷어들이겠다라는 거. 그게 원래 이제 보편적 관세를 좀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의 견해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안 좋아질 약해질 거고, 최종적으로 이제 글로벌 전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제 미국도 안 좋아진다. 그러면 글로벌 대공황이 온다. 요런 포인트였잖아요. 근데 아닐 것 같다. 그러지 않을 것 같고, 멕시코, 캐나다 관세 딱 때리는 거 보면 다른 나라 아니고 얘부터부터 때렸던 건 중국에 대한 본보기. 자, 그러면 다음은 누가 될 것이냐? 제가 그때 누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타겟팅은 어디라 그랬어요? 이거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럽이 될 겁니다. EU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의 지금 현재 주요국들 프랑스 그다음에 지금 뭐 독일 그다음에 영국 네덜란드 뭐 요런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의 정부가 그러니까 집권당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미국의 우호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캐나다의 관세를 매긴 건 친중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한 거고 그렇다면 유럽도 동일할 거다. 그럼 지금 현재 친중 그러니까 미국의 우호적이지 않고 중국의 좀 약간 친화적인 이런 정부에게는 결국엔 관세를 그 다음에 타겟팅으로 때릴 거다. 근데 지금 명분은 멕시코랑 캐나다를 명분을 때린 건 마약이라는 판타닐이라는 명분으로 때렸죠. 유럽은 명분이 있어요. 뭐다? 예. 우리나라 빅테크 그냥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지금 옥죄고 있잖아요. 반독점법 관련 괴롭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명분으로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요걸 어떻게 한다? 근데 아니야 유럽을 직접적으로 안 때렸잖아. 무슨 소리야? 유럽에 관세 부과한다는 소리 안 했는데? 이거 이번에 상호관세 이야기했잖아. 상호관세 맞죠? 야 상호관세 매기자고 했지 EU 상품에 관세 부과한다라고 안 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상호관세는 명확하게 EU를 겨냥한 거예요. 왜? 자,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 인도, 일본, 대만 여기에 호주까지 넣으면 좋은데 뭐 호주도 이미 뭐 아시겠지만 관세 안 물리죠. 요렇게까지 우호적으로 가는 게 좋아. 왜? 여기는 자원, 중국을 대체할 자원.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AI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소프트웨어적인 소프트웨어 관련 밸류 체인이죠. 중요한 핵심 밸류 체인.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만, 일본 같은 경우는 AI와 관련된 하드웨어 쪽의 핵심 밸류 체인이에요. 그러니까 요 5개 나라는 어쨌든 자기들 그러니까 우방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우방으로 만들어 놔야 되고 참고로 요 5개 나라는 미국과 FTA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관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관세가 98%의 상품이 무관세예요. 서로. 어차피 상호관세를 해도 서로 물릴 게 없어요. 그나마 물릴 게 있다면 뭐 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일부 농산품. 그러니까 2%밖에 안 돼. 전체 교역량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관세를 했을 때 우리는 별로 피해가 없어. 일본도 그래요. 큰 피해가 없단 말이야. 근데 어디가 큰 피해가 있냐? 유럽이에요. 유럽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특히 미국이 핵심적으로 파는 제품에 대해서 자동차죠. 대부분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10% 관세를 매기고 있어요. 미국산 자동차 10% 관세. 참 근데 미국은 그러니까 유럽 자동차들은 미국으로 들어올 때 2.5%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상호관세를 이야기를 할 때는 유럽을 겨냥한 거죠. 맞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거죠. 상호관세 그다음에 이야기한 건 야 나 다 때릴 거야. 야 나 다 때릴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우방국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일단은 다 때릴 거야. 그래서 상호관세 했어. 근데 우리가 엄밀히 보면 상호관세는 모든 국가에게 동일하게 때린 것 같지만 실제로 상호관세에 가장 영향을 받는 건 중국과 유럽이라는 거지. 중국과 유럽.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확실하게 여기까지는 제 생각이 맞는 거야. 그럼 이번 관세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제로 관세를 통해서 세금을 충당하겠다는 목적 뭐 이것도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결국 중국을 때려서 고립시키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보편적 관세를 때렸어요. 얘가 없다. 맞죠? 요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이거는 중국을 때린 게 아니라 다 때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이거는 철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그다음에 일본도 영향을 받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도는 근데 큰 영향은 없긴 해요. 인도는 큰 영향이 없는데 실제로 트럼프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때렸을 때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철강 제품 중에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나라는 어딜까요? 어디 쪽이겠습니까? 글로벌 조강 생산량 1위 중국. 당연히 중국이고 그 다음은 어딜까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에요. 그리고 뭐 우회로 뭐 들어오는 애들도 있긴 하겠지만 핵심은 요 두 개 국가거든요. 요 두 개 국가. 근데 아시는 것처럼 브라질 역시 어디에 이 지금 현재 정부가 어디예요? 친중이잖아.
지금 현재 브라질 집권당은 친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확하게 요거를 핵심으로 때린 것도 결국은 중국 겨냥이다. 중국 겨냥에서 때린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야기를 제가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생각이 만약에 맞다면 관세를 통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의 생각은 모든 나라에게 25%의 관세를 다 물리겠다, 모든 상품에 25%를 다 물리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별적인 관세 부과라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그 트럼프 1기 때와 같은 맥락이야.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1기 때보다 괜찮은 이유는 그때 없었던 AI 패권이라는 게 생겼고, AI 패권을 미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우리 정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정치색을 떠나서 트럼프 1기 때 우리 정부는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트럼프 1기 때는.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물론 맞아요, 정한님. 유럽도 많이 가요. 예. 브라질, 중국, 유럽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문재인 정부였죠. 문재인 정부는 친미 정부는 아니잖아요. 예. 친중 정부에 가까웠잖아요.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정책적으로 미국이 우리 쪽을 더, 그러니까 뭐 끌어들여야 할 만한 이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찬밥 신세가 많이 됐어. 그때 당시는. 자, 근데 지금은 다르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우리를 끌어안아야 돼. 이 AI 패권을 이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우리 쪽의 스탠스가 예를 들어 우호적이잖아. 미국에 막 좀 별로야.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중국 좀 친중 스탠스를 보였어. 정치가. 그러면 트럼프가 그래도 야 아니야, 야 우리가 더 잘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넘어와라고 하겠어요? 바이든은 그런 쪽이었잖아. 그러니까 어찌 말하면 햇빛 정책이잖아. 바이든 햇빛 정책이잖아요. 야 우리로 와, 우리한테 와, 우리가 더 잘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러니까 IRA 해줘가지고 칩스법 IRA 이런 거 해서 우리나라 지원 엄청나게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야 우리한테 오면 내가 잘해줄게. 근데 안 와? 그럼 난 주 패버릴 거야. 우방국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때려. 야 우리 편 아니면 남이야. 우리 편 아니면 적이야. 이런 스탠스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치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좀 혼란스럽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정치를 성향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탄핵이 만약에 됐을 때 만약에 조기 선거를 치른다고 해서 뭐 집권이 예를 들어 정권이 연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될지 몰라. 그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정권이 이 이후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권이 만약에 친중 성향을 만약에 보이잖아요. 만약에 이거는 근데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맞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우리는 주식쟁이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다음 정부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 이거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야. 탄핵되건 안 되건 모르겠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탄핵된다 하더라도 또 그 다음에 선거를 치렀을 때도 무조건 또 정권 교체가 된다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친중 성향을 보이면 그때는 국장을 팔아야 돼요. 무조건. 아시겠죠? 예. 무조건 그냥 팔아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무조건 트럼프 1기 때랑 똑같아져요. 우리 국장은. 똑같아져요. 근데 만약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아니 뭐 그럴 수 있잖아. 뭐 물론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야당이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정권 교체가 됐어. 근데 친미 성향을 보여. 근데 그건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럼 괜찮아.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했다는 건 상관이 없고, 그냥 누가 되든 간에 그냥 친미 성향을, 친미가 좀 그렇죠. 친미 친중 좀 껄끄러워도 그냥 알아서 좀 걸러서 들으세요. 지금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뭐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아서, 단어가 제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서. 아무튼 조금은 더 이제 미국의 좀 우호적인 이런 식의 스탠스를 취하면
우리 시장은 더 좋아집니다. 국장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국장은 재밌어집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보를 딱 봤을 때, 아, 트럼프의 관세는 중국을 때리기 위한 거지, 글로벌 전체적으로 흔히 말하는 모든 나라에게 진짜 관세를 다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있구나. 그렇게 된다면 보편적 관세를 통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은 없는 거고, 그러면 트럼프 관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추세 하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미국 주식도 그렇고 아시아 시장의 주식도 보세요. 트럼프 관세 때리지만 안 흔들리잖아요. 그게 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의 트럼프 관세는 그냥 보편적 관세 아니야. 중국 때리는 거야. 중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그게 맞는데, 만약에 제 생각이 틀릴 때는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물론 이거는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건 전부 다 우리나라 언론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실제로 트럼프 입에서 이렇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거. 근데 만약에 진짜로 반도체랑 자동차까지, 예를 들은 게 만약에 이걸 관세를 때려버려요. 보편적 관세를. 그러면 제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의 관세는 중국 때리기 용도 맞는데, 진짜 얘가 정말 글로벌 대상으로 정말 관세를 다 받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만약에 반도체랑 자동차에 대한 보편적 관세가 나오면, 근데 이게 탁 나온다고 바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흔히 말 주석을 다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야, 예외 없어, 다 때릴 거야, 나 협상 없어, 무조건 다 때릴 거야, 요렇게 나오면 제 생각은 틀린 거예요. 그럼 진짜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서 그냥 야,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건 말건 나발이건 간에, 그 다음에 야, 물가 야, 안 올라가, 그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할 거야, 이건 거예요. 진짜. 근데 그게 아니고 반도체 자동차는 때릴 수도 있다라는 것만 말만 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때린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뒤에 무슨 주석을 단다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한 해석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암튼 요게 만약에 때려지면 좀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가능성 없다고 봐요. 왜냐면 참고로 반도체의 그러니까 관세를 때려서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이득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체제가 없어요. 대체제가. 그러니까 철강 알루미늄은 대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 철강 알루미늄 회사, 이건 뭐 이야기하면 더 길긴 하지만 물론 뭐 품질은 떨어지긴 한데 어쨌든 이게 있단 말이야.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가 명분이 되거든요, 이건. 근데 반도체는 명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를 수입하는 반도체가 뭐예요? 수입하는 게 대부분 TSMC 쪽에서 수입하는 거잖아요. 패키징 되는 거, 파운드리. 근데 미국은 없어요. 인텔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HBM은 물론 마이크론이 있어. 근데 지금 막는다고 마이크론이 지금 그 엔비디아 거를 다 그러니까 그걸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 못해. 그러니까 어차피 올리면 그 관세 그대로 그냥 가격은 올라가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불리해. 그리고 참고로 그렇게 되면 미국산 GPU가 돈이 더 비싸게 들어가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무조건, 그러니까 미국에게 이득이 되는 게 없어. 이득이 될 게 없어. 지금 GPU도 만약에 25% 관세를 때려버리면 GPU 패키징은 파운드리는 TSMC에서 해야 돼. HBM은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와야 돼. 그럼 그게 관세가 올라갔어. 그러면 당연히 비용은 올라가겠죠. 그럼 그 비용 올라간 게 그대로 그냥 엔비디아에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ASIC 칩 똑같아요. ASIC도. 자체 칩도 결국은 파운드리는 또 TSMC고, 거기서 들어가는 뭐 LPDDR이라든지 GDDR이라든지 아니 뭐 HBM 다 우리나라에서 가져가. 그거 가져오면 또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도체는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자기들이 피해야. 자, 또 하나. 자동차도 문제죠. 왜냐하면 자동차를 물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 엄청나게 우리나라 미국의 자동차를 많이 그러니까 수출하죠.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현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토요타도 그렇고 미국 내 생산 공장을 많이 짓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하물며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저는 정의선 그 회장이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지금 GM이랑 합작 법인 세율을 하잖아요. 뭐 관세 피하려고 하는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결국은 우리나라를 대신 때리면 미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미국 자동차가 우리나라 현대나 토요타의 우위에 있지가 않아요. 만약에 근데 관세 때려서 우리나라 쪽 다른 나라가 관세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미국 차의 손해예요. 오히려. 근데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러스트 벨트야. 그러니까 이 자동차 산업이 이게 부러지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에 관세를 때렸을 때 미국이 유리할 게 별로 없어요. 미국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자동차에 관세를 때리면 뭐 예를 들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아니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 요렇게 제한을 걸 수도 있다라는 거지. 예. 아무튼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아니고 모든 나라에 대한 관세, 반도체, 모든 나라에 대한 자동차 관세 요거 동일하게 때리겠다 하면 그럼 제 생각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생각보다 깊은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진짜 실제로 나오면 그러면 시장에서는 생각할 거예요. 뭐야? 야 중국만 때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전 세계 전체적으로 다 때리려고 하는 거네. 야 그렇게 되면 이거는 좀 글로벌 경기 침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예. 그거는 좀 우려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직 요건 안 나왔어요. 요거는 나오면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까지 요것만 보면 지금까지 나온 요렇게 내용만 보면 우리가 부정적이잖아요. 국장이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도 저는 4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왜 4월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관세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잖아요. 아직은. 근데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실제로 올랐다는 걸 확인하려면 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4월 지금부터 이제 3월부터 관세를 제대로 때리잖아요. 그럼 4월에 보고서 조사 해가지고 4월에 우리 흔히 말하는 보편적 관세를 때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시기에 확인이 되는 시기가 5월이겠죠. 빠르면 4월이고, 빠르면 4월, 조금 늦으면 5월이야. 관세가 CPI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이 확인하는 시기가. 자, 그러면 4월 결과를 알려면 5월에 CPI에서 확인이 되겠고, 5월의 결과를 알려면 6월 CPI에서 알릴 수 있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4월까지는 뭐 관세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연준도 모르겠죠. 확인이 안 되겠죠. 그럼 3월 FOMC에도 크게 시장에 그러니까 우려감보다 더 크게 그러니까 이 매파도 호키시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4월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근데 5월부터는 생각을 그때는 좀 달리 해야 돼요.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시켰다. 이거 확인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국장도 미장도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